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와중에 정부가 발표한 용산 정비창에 건설하는 용산 미니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좀 침체되고 그런데 부동산 네. 쪽에. 그런데 이번에 용산 그 미니 신도시 계획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이제 밑그림이 나와져야 되는데요. 기본 계획이 한 7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보면 약 8천 가구를 이제 그 정비창 지구 51만 제곱미터인데 우리가 평으로 보면 약 한 16만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8천 가구의 아파트를 이제 공급하겠다. 것이고 중요한 점은 절반은 이제 공공 분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8천 가구 중에 1천 가구 정도는 아마 오피스텔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7천 가구 중에 한 30% 2천 가구는 공공 임대로 나머지 한 5천 가구는 이제 공공 분양으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 지역에는 집값이 많이 들썩거리고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데서도 용산 쪽만 지금 막 그렇죠.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좀 들썩인다라고 볼 수 있죠. 용산 지역만. 지금 시장 전체로만 본다면 서울 지역은 이제 12, 16 대축이 나온 이후에 한동안 좀 가라앉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재건축이나 마용성 우리가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급매물도 나오고 가격도 좀 많이 내린 이런 매물도 좀 등장을 하고 했는데 이번 용산이 나오면서 이 강남과 용산은 이제 두 개의 축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광화문까지 좀 넓게 도심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 주변에 아파트 가격 그리고 또 그 이 정비창 주변 옆에 보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르고 하니까 이제 정부도 놀라서 서둘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가격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용산에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 가장 그래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파트랄까? 그렇죠. 어디를 좀 꼽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이제 박재현의 경제노트에서 저도 이제 용산, 그다음에 강남, 또 여기 광화문, 여의도 이런 지역들은 4개 도심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몹시 높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 성장을 주도할 중심 지역이다. 중심 업무상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나오니까 주변에 거의 다 많이 용산 전체가 들썩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으로 확산되는 움직임도 급매물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소진된다는 게 이 여파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데 이게 하나의 또 좀 상승 변수가 되고 있는 거는 좀 안타깝죠. 우선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팬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저희 살집 팔집에서 우리 매경에도 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보았더니 이촌 레미안 첼리투스하고 이제 강촌, 이촌 코롱 아파트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으로서는 왕궁 아파트, 한강맨션 들어보셨죠? 좀 오래됐는데. 네,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투자 가치, 그러니까 구매 가치가 좀 높은 걸로 나왔어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서부 이촌동 쪽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예전에 국제 업무지구가 추진되다가 무산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가격이 좀 내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성원이나 대림 아파트도 있고 이번에 이제 정비창 저는 좀 넓게 좀 보고 있는데 이들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넓고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좀 오해를 할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대지 지분이 넓고 저도 보니까 이 땅값이 좀 꾸준히 오르고 있고 또 용산의 이 정비창뿐만 아니라 그 민족공원도 있고 여기 좀 도심에 대한 그 도시 재생 개발 같은 것들이 또 신분당선 연장선도 또 맞물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좀 전에 설명드린 이 5군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미래 가치가 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 요 아파트들 좀 사도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질문을 대표님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방송하는 시점 이게 시차가 네, 있죠. 이미 올랐어요. 네, 사실은 많이 올랐죠. 발표 난 날이나 이제 그 다음 정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저는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투자 리스크가 있다. 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게 용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의도도 있고 서울에서 이제 7만 가구 네. 이제 소위 이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여기 유유지를 통해서 공급이 꾸준히 나오거든요. 네. 또 3기 신도시도 또 사전 청약이라고 그래서 9천 가구가 내년에 또 사전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금 놓쳤다고 아쉬워서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정부가 공급 확대 기반을 좀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고 한 7만 가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30만 가구의 상기 신도시도 되게 하니까 네. 너무 좀 마음 뭐 섭섭해하거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까 뭐 여의도 이야기 났는데 결국 뭐 네.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보류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 용산처럼 개발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재시동 이 용산도 보면 2013년에 네. 중단이 됐었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국제 업무지구가 네. 여러 이유로 됐다가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있는 것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 보면 여의도 용산 통제 개발 계획을 했다가 화들짝 오르니까 물러섰는데 저는 지금 예고된 대로 삼성도 지금 이제 시동이 됐잖아요. 예, 저 예, 삼성 GBC금 삼성 삼성의 여기 또 있는데. 국제교류복합지구도 이제 재시동이 됐거든요. 그동안 좀 보류가 되었던 것들이 그런 걸로 보아서 뭐 여의도와 목동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이제 시장이 좀 이번에도 이제 정부로 봐서는 좀 예기치 못해가지고 사전에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걸로 묶었으면 좋았는데 사후 약방문이 네. 오른 뒤에 하니까 좀 효과는 떨어지죠. 네, 그래서 서울에 굵직굵직한 대규모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곳들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부동산 막 이야기를 좀 묻고 싶은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침체돼 있다가 네. 이제 급한 매물도 좀 소화되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더 떨어지지는 않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그런 의견을 예측이 내놓는 많죠. 애 있고 뭐 금리가 워낙 초저금이고 사실 뭐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의견을 내놓는 바람도 그렇죠. 내놓던데. 예,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 얘기를 이렇게 경청해 보면 이제 집값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네, 지점인 건 네, 맞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제나 이런 걸로 보면 실물 경기가 좋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하락 요인인데 문제는 시중의 부동 자금이 이제 거의 한 1,200조 가까이 네. 이르고 그리고 금리가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금리가 되고 과잉 유동성 이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뭐 주식시장 이런 좀 불안한 시장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경기는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르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많다라는데 저는 무게감을 두고요. 다만 시중 부동 자금이 금리가 내리니까 유동성 장세죠. 실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해서 서울은 전세 가격이 내리지 않아요. 또 공급 부족. 그러니까 이제 용산 같은 게 또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 걸로 본다면 저는 6월 말 이후에 시장이 좀 변곡점이 올 것인데 많이 오르기보다는 좀 안정 국면이 될 것이다라는데 무게감을 주고 있고요. 그러나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전세값이 내리지 않고 땅값도 내리지 않고 있어서 또 유동성이 큰 가운데 그런 안정세지 뭐 급락이나 폭락은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늘 뭐 우리 고원장께서 투자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럴 때 그런 거를 꼭 한마디 팁을 하나 아, 하셔야. 그렇죠. 이 용산 이 정비창 미니 신도시만 놓고 보면 분양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 시기와 분양가인데 시기는 우리가 23년 말 또는 2024년 그러니까 3, 4년 후에 분양이 됩니다. 네, 네. 예, 실제 분양이 네, 되는 것은 정말. 분양가는 3,003제곱미터당 한 4천만 원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공택지 개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식이라서 제가 볼 때 분양가를 그렇게 되면 3.3제곱미터당
시세 차익이 한 1,000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 날 것 같아요. 네. 뭐 1,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앞으로 좀 먼 미래라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겨냥한 투기 수요랄까 이 굉장한 인기가 몰이가 되고 청약 강풍이 또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청약 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실제로는 당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의사항이라고는 뭐 딱히 당첨 가능성이 있으면 청약해야죠. 그리고 당첨되면 시세 차익과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주거 가치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좋아 보이고 다만 이제 상기 신도시나 다른 것도 있으니까 가점에 맞추어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원장과 함께 용산 정비창 미니 신도시 구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